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다섯 번째 조립 공장 기가팩토리 멕시코 공식 발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플랫폼을 사용한 신형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가팩토리 멕시코를 공식 발표됐다.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사실을 언급한 데 이어 테슬라도 지난 1일 투자자의 날을 통해 기가팩토리 멕시코를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외곽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이날 멕시코 공장의 렌더링을 공개했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신 모델을 생산할 것이라는 점 외에는 공장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테슬라 본사와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차로 약 7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 4개, 중국 1개, 독일에 1개 등 총 6개의 기가팩토리를 운영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과 텍사스 오스틴 등 2곳의 조립 공장과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 뉴욕 버팔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중국 상하이와 독일 베를린에 각각 조립 공장을 위치해 있다. 테슬라 현재 생산 능력은 프리몬트 공장이 60만 대,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이 50만 대 등 210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 추가로 조립 공장 확보가 필요하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공장 간의 연결망 등을 고려 멕시코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테슬라는 2030년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위해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도 기가 팩토리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내년부터 자체 모뎀 쓰나? 퀄컴 2024년 공급 계획 없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가 2024년에는 애플의 모뎀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에 아이폰 14 모델까지 퀄컴의 모뎀을 사용해왔지만 최근 수년간 자체 모뎀 개발을 모색해왔다. 특히 2019년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2023년부터 자체 모뎀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월드 콩그레스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퀄컴은 애플에 2023년 아이폰용 모뎀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애플은 1년 더 납품받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몬 CEO는 애플이 자체 모뎀으로 옮길 경우 퀄컴 QTL 라이선스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지만 로열티는 칩을 제공하는 것과는 독립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공급업체들의 수출 허가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선 우리는 화웨이의 포지 칩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면서 라이선스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몬 CEO는 또 미국이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TSMC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장려한 것을 위대한 일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기업 안화 등의 모뎀을 제공했으며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성장하며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챗GPT는 아이폰과 같은 혁명, 엔비디아 메타 인공지능 수혜주로 꼽혀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열풍이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 나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와 메타, 그리고 미국 빅데이터 전문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을 인공지능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마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데이터가 석유라면 인공지능은 전기와도 같다며 빅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가 높은 기업을 수혜주로 선정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GPU 분야의 핵심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가 첫 번째 수혜주로 제시됐다. 증권사 UBS에 따르면 챗GPT는 머신러닝 방식 학습을 위해
1만 개 정도의 GPU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GPU 수요 증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기에 GPU 선도업체인 엔비디아에 자연히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GPU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반영됐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최근 실적 발표 현장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수요가 실적 호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공지능 기술이 엔비디아의 2027년까지 800억 달러의 매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바라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275달러다. 이는 1일 종가와 비교해 21.2% 높은 수준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독소 조항 늘어 TSMC 400억 달러 투자 재검토하나?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대만 TSMC가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SMC가 정부 보조금을 포기하고 4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도를 대폭 조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만 경제일보는 2일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제시한 이익 공유 조건으로 많은 기업들이 속 쓰린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반도체 지원법 시행안의 세부 조건을 발표하며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동안 자사주 매입 등 주주원원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공장 근로자를 위한 육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은 반도체 기업들이 사전에 매출 전망 등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제출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미국 정부와 일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일보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TSMC도 보조금 신청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일은 미국 이해 국가에 있는 주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TSMC는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만큼 정부 보조금에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식에서는 미국 공장 투자 규모를 기존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발표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앞으로 초과이익 공유 조건을 통해 지불하게 될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대만보다 훨씬 높은 데다 기술이나 인력 유출 등 위험성도 고려한다면 투자를 벌여야 할 이유도 그만큼 낮아진다. 결국 TSMC가 상무부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국 공장에 들이는 투자 비용을 다시 축소하거나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일보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매우 혼란스럽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